입주민들이 뭐 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경비예요. 물이 샌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쓸데없는 비상 알람 울린다, 심지어 뭐 근처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냐, 이런 문의까지 받아봤어요. 사실 저만 해도 집에서 생활할 때 무슨 일 있으면 경비 아저씨부터 찾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장모님이 만들고 가신 콩나물국입니다. 한 3일째 먹고 있는데요. 국 말아서 간단하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2달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23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경비원 월급이 여기는 근로계약서상에 280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지원을 해서 면접 보고 2시간 정도 사전교육 있고 그런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일을 했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남기고 다른 분들이 직업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인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감시 단속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직종이었는데, 그러니까 보고 단속하고 이게 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감시 단속직이라는 직종이어서 몸으로 되게 막 무리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당하게 내가 일을 더 하게 되고 하더라도 에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히 따지지 말고 내가 좀 더 하지, 내가 좀 손해보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단점입니다. 일단 제가 아직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단점인 거고요. 다른 좋은 회사에서 정년 마치고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안 가니까 50대 중반은 물론 60 넘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 연세에 280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밤샘 근무가 있다는 거죠. 2달 동안 이 3교대 일을 하면서 3교대라는 거는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6일을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근무 사이클을 말하거든요. 6일 중에 이틀은 밤샘 근무를 하는 거죠. 밤샘 근무는 또 14시간으로 주간 근무가 10시간인데 4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 신체 좀 리듬이 하루는 잘 모르겠는데 이틀 연속하고 나면은 아 이거 내 몸에 무리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소두의 장점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이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밤샘 근무 때문에. 그렇게 신체적인 주기도 좀 흐트러졌다가 다시 잡는 그런 과정을 매 사이클마다 반복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건강상에 좀 안 좋은 영향도 없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일정하게 나야 되잖아요. 뭐 주말에 쉰다든가 뭐 오전에 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이건 6일이 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일이나 시간을 특정해서 일정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번 이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번 이틀을 다른 사람과 함께 좀 어울리면서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이게 먼저니까 쉬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혼자 쉬게 되는 그런 식의 휴일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외근직과 내근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근 그러니까 초소에서 근무를 할 때는 날씨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는데 외근할 때는 그러니까 순찰을 돌거나 눈이 오면 눈을 쓸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추위와 더위를 참아야 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제가 더위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1월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15도도 내려가고 강풍도 불고 눈도 많이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내렸었고 내복에다가 잠바를 2겹 얇은 잠바 입고 두꺼운 잠바 입고 그렇게 입고 다녀도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미화팀이 별도로 있어도 미화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일요일 쉬고 평일 하루 또 쉬어서 미화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 5일째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화팀이 쉬어도 쓰레기는 버려진다. 그래서 미화팀 휴일 공백을 경비원이 대신 메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전부는 아닌데 특히 파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차가 다닐 때 원활하게 그 파지 쓰레기가 빠져줘야지 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파지 쓰레기를 재활용 수거차가 가져가기 쉽게
마대에 넣어주고 또 수거장 밖으로 빼주고 하는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게 돼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경비보다는 미화 쪽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됐을 때 별도의 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했던 곳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런 군기? 약간 고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하는 분들은 대개가 5, 60대 이상이다 보니까 옛날 군대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개인의 합리적인 권리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 눌러지는, 제가 3월 3일날 아이 입학식이 있어가지고 2월 중순쯤에 연차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이사가 많이 들어오면 어쩔 거냐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이사하는 세대가 10집? 그러니까 8개 동 단지에서 10개 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 입주 시기 초반에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본 거는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7, 8? 제가 근무하는 곳은 좀 신축 아파트거든요. 초반에는 어쩐지 몰라도 지금은 열 몇 집 정도밖에 안 되는 이사 세대를 가지고 그날 이사 많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연차를 못 쓰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쓰긴 썼는데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날까지 근무를 못 하게 돼서 아무튼 그런 고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입주민들이 뭐 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경비예요. 물이 샌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쓸데없는 비상 알람이 울린다, 심지어 뭐 근처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냐, 이런 문의까지 받아봤어요. 사실 저만 해도 집에서 생활할 때 무슨 일 있으면 경비 아저씨부터 찾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좀 신축 단지다 보니까 또 단지가 약간 공원처럼 꾸며놓은 아파트라서 길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가장 어려운 민원은, 난감한 민원은 층간소음입니다. 신축 아파트로 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야간 근무할 때는 하루에 2건, 3건 이상씩 소음 민원을 받아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전화를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실제로 방문까지 해본 적도 있고요. 신축 아파트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층간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다? 약간 속빈강정의 느낌이 듭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입주민이고 민원을 대상이 되는 그 세대도 입주민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경비원 입장이 되게 난처하고 조심스럽죠. 그래도 다른 직업에서, 다른 직장에서 정년 잘 마치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특별한 기술이 없다, 인맥이 없다, 그러시면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한창 크는 그런 집안의 가장은 비추고요. 용역업체가 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면 또 금방 구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직업의 장점일 것 같아요. 1월 1일 입사했는데 당일 퇴사하는 분도 봤고, 1월이 지나는 동안 퇴사자들이 나온 게 한 6명 정도? 총 24명 정원에서 한 달 동안에 6명 정도가 이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조직은 처음 봤는데 관리자들은 이미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대응하는 방안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얘기 좀 다 한 것 같네요. 경비에 알아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